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밉니다. 표정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옷차림으로 이미지를 만들죠. 하지만 공간은 속이지 못합니다. 책상 위엔 생각이 담깁니다. 가방 안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냉장고 속엔 생활이 드러납니다. 정리는 성격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타인을 향한 배려까지 드러나는 거울이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반듯한 집,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옷걸이 각도까지 맞춘 옷장. 겉으론 감탄스럽습니다. 하지만 속은 답답합니다. 숨 막히는 기분이 들죠. 이 경우 정리는 불안을 통제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깔끔함이 아니라 강박입니다. 그래서 물건뿐 아니라 사람까지 통제하려 합니다. 그건 거기 두는 거 아니지.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게으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해야 할 걸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힘이 빠졌을 때입니다. 우울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그 어지러움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심리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깔끔함 속에도 불안이 있고 어지러움 속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공간은 단순히 깨끗하거나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을 보려면 말을 보지 마세요. 공간을 먼저 보세요. 책상, 가방, 냉장고, 현관 앞상자. 그 자리에 지금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정리를 통해 드러나는 본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5가지 신호. 이 기준을 알면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집 보신 적 있나요? 다 쓴 약봉투가 서랍에 쌓여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이 옷장을 차지합니다. 고장난 리모컨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엔 절약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됩니다. 이건 아낌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만이 아닙니다.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선 이를 축적형 회피 성향이라 합니다. 결정을 미루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습관입니다. 버리면 잘못일까? 없애면 손해 아닐까? 이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문제는 더 깊습니다. 물건을 쌓듯 감정도 쌓습니다. 서운한 말, 지난 상처, 끝난 관계까지 놓지 못합니다. 몸은 오늘에 있어도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기억이 현재를 흔듭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버리지 못하면 다가올 것도 마주할 수 없다. 오래된 물건은 새로움을 막습니다. 버리지 못한 감정은 행복을 밀어냅니다. 비워야 들어옵니다. 버려야 새로워집니다. 지금 내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젠 쓰지 않지만 버리지 못한 것이 있나요?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정리란 치우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지나간 것을 보내고 오늘을 맞는 용기입니다. 버리면 가벼워집니다. 비우면 자리가 생깁니다. 공간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나? 그 대답 속에 내 삶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감탄이 나옵니다. 와, 모델하우스 같네. 냉장고 속은 줄 맞춰 정리돼 있습니다. 용도별, 날짜별로 딱딱 구분돼 있죠. 옷장은 색깔별, 계절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옷걸이 방향까지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책상 위는 늘 비어 있습니다. 서랍은 정리함에 꽉 차 있습니다. 볼펜, 칫솔, 핸드크림까지 줄을 맞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어색합니다.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감정이 닿지 않습니다.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간은 완벽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사람. 심리학에선 정서 회피형 완벽주의자라 부릅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많을수록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깁니다. 대신 외부 질서를 완벽히 맞춥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정리는 나를 지키는 방식이다. 공간이 완벽해야 마음이 안정된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감정을 정리한 게 아니라 감정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은 반짝이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질서만 있고 온기는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이가 아니다. 감정을 품고 견디는 이다. 감정을 품지 못하는 사람. 대신 공간만 완벽히 정리하는 사람. 사람은 들이지 않고 물건만 들여놓는 사람. 겉은 반듯하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그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신 말합니다. 여긴 정리돼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비워둘 거야. 공간이 아름다워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감정의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치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 애들이 매일 어질러서 나는 원래 창의적인 스타일이야.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공간은 늘 어질러져 있습니다. 책상, 거실, 싱크대. 어디를 봐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지러움이 아닙니다. 늘 남 탓을 한다는 점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만든 어지러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신 언제나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내부의 혼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외부를 탓한다. 정리를 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치우지 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짧은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러나 남 탓하는 사람은 끝까지 말을 돌립니다.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이 살면 내가 정리 담당이 됩니다. 같이 일하면 내가 뒷수습을 맡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삶의 어지러움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감정도 정리합니다. 책임도 스스로 집니다. 갈등도 묵묵히 수습합니다. 하지만 남 탓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은 늘 빠져나가고 누군가 대신 치워주길 바랍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있나요? 늘 남을 탓하며 늘 자기 몫을 미루는 사람. 그렇다면 그 공간을 다시 보세요. 어지러움은 단순한 무질서가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삶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도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마음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조용히 정리합니다. 식사 후 식탁을 닦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공용 공간에 둔 물건을 가지런히 돌려놓습니다. 자기 자리는 스스로 치우고 남의 공간도 살짝 배려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심리학 연구는 말합니다. 공간을 정돈하는 습관과 관계 만족도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물건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고방식이 보입니다. 냉장고 속에는 생활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미룹니다. 문제가 생겨도 묵묵히 수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뢰가 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해 줍니다. 철학자 알랭트 보통은 말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정리하는 습관은 그 배려의 실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마음입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감정이 얽힐수록 우리는 정리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고요하게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조용한 정리 속에 드러난 마음. 그것이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치우질 못할까? 왜 정리만 하려 하면 힘이 빠질까? 정리를 잘 못한다고 했어.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마음에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작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 치우려 하지 마세요. 단 하나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서랍 하나, 서류 뭉치 하나, 가방 속 한 칸. 그 작은 정리가 시작점이 됩니다. 일본 도요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만 정리에 쓰더라도 심리적 안정감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정리는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내가 다시 통제한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두 번째, 쌓아두지 마세요. 버려야 가벼워집니다. 리모컨, 마른 볼펜, 오래된 종이 한 장. 이미 쓸모를 다한 물건은 자리만 차지합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동선을 바꾸세요. 정리는 물건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는 자리에, 가끔 쓰는 건 서랍 안쪽에, 거의 쓰지 않는 건 높은 곳으로. 이 원칙만 지켜도 어질러질 걱정이 줄어듭니다. 정리의 핵심은 완벽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하는 겁니다. 작은 정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단 하나만 골라보세요. 책상 위 영수증 한 장, 가방 속 오래된 영수증, 현관 앞 비어있는 박스. 그것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정리란 청소가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의 나를 다시 세우는 작은 의식입니다. 정리는 집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정리는 더 중요해집니다. 안전, 건강, 존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선을 살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불편이 나이 들어서는 위험이 됩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 하나, 넘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높은 곳에 둔 물건 하나,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세요. 약, 컵, 안경 같은 것들입니다. 가끔 쓰는 건 허리 아래에 두세요. 여분의 수건, 봉지, 김장통 같은 것들입니다. 거의 쓰지 않는 건 높은 곳에 올리세요. 계절 용품, 추억 물건, 선물용 제품들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삶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정리는 편리함을 만드는 과학입니다. 동시에 마음을 지키는 심리학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비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줄여야 합니다. 집이 넓어도 쓰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쌓아두면 몸은 피곤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정리는 추억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추억은 마음에 남기고 물건은 놓아주는 일입니다. 버려야 오늘이 가벼워집니다. 정리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몸이 닿는 곳엔 필요한 것만, 마음이 원하는 만큼만 남기기. 나이 들수록 정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집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공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책상이 늘 어질러져 있다면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가방이 무겁다면 마음도 무겁습니다. 냉장고가 어수선하다면 생활도 흔들립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심리학 연구는 말합니다. 정돈된 공간에 사는 사람은 충동 조절력이 더 높습니다. 불안 지수는 더 낮습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선 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혼란이 감정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을 떠올려 보세요. 택배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옷이 의자에 걸쳐 있습니다. 설거지가 며칠째 남아 있습니다. 그 광경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쳐 있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정리를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눈앞이 밝아지고 머릿속이 가벼워집니다. 손으로 물건을 옮기는 순간 마음의 질서도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정리는 치료와도 같습니다. 작은 정리가 쌓이면 불안은 줄어들고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잡고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소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중심이 드러난다. 정리는 그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어지러움은 마음을 흔들고 질서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오늘 내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공간은 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위한 정리일지 모릅니다. 정리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책상이 늘 어질러진 사람,
약속도 어지럽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사람. 말도 책임 있게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정리가 습관인 사람. 관계도 정리할 줄 압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상황을 수습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자기 몫을 다합니다. 하버드 연구는 말합니다. 공간을 정돈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관계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리 습관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잦고 회피가 많습니다. 관계는 결국 습관입니다. 내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게 곧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줍니다. 아무 말 없이 정리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배려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 정리 습관은 그 배려의 연습입니다. 자리를 비우면서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관계의 품격이 됩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남 탓을 하고 정리를 미루나요?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습관은 당신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정리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는 삶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공간의 질서가 관계의 질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결국 사람을 보여줍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 관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감정이 얽히면 공간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방법. 작게 시작하기. 한 번에 다 치우려 하지 마세요. 책상 위 한 칸, 가방 속 한 주머니, 침대 옆 서랍 하나, 그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마음도 따라 정리됩니다. 두 번째 방법, 과감히 버리기. 쓰지 않는 물건은 놓아주세요. 오래된 약봉투, 마른 볼펜, 짝이 없는 양말, 이미 역할을 다한 물건들입니다. 비워야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물건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방법. 생활에 맞게 두기. 정리는 물건 수가 아니라 동선입니다. 자주 쓰는 건 눈높이에, 가끔 쓰는 건 허리 아래에, 거의 쓰지 않는 건 높은 곳에. 이 기준만 지켜도 어질러질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의식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중심이 드러난다.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작은 정리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정리는 곧 회복이고 자유입니다. 오늘 단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책상, 가방, 냉장고. 그곳엔 지금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를 못한다고 해서 게으른 건 아닙니다. 그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지나치게 잘한다고 했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엔 불안과 통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흔적은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도 붙잡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완벽한 공간은 감정을 숨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은 반듯하지만 속은 공허합니다. 어지러운 집은 마음의 피로를 보여줍니다. 정리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관계도 남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을 다합니다.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붙잡고 불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 선택이 삶의 무게를 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이가 아니다. 감정을 품고 견디는 이다. 정리는 그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삶은 매일 어지러워집니다. 감정이 쌓이고 일상이 흐트러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정리, 작은 선택입니다. 현관 앞 상자 하나를 치우는 일, 책상 위 종이 한 장을 버리는 일, 가방 속 영수증을 정리하는 일. 작아 보여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정리가 내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공간에선 마음도 길을 잃습니다. 비우고 놓고 단순하게 만드는 순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정리는 청소가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살면서 관계도 흔들리고 감정도 쌓이고 삶도 어지러워집니다. 그럴 때 정리는 길을 열어줍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감정을 놓고 공간을 정리하면서 삶을 새로 세웁니다. 오늘 단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큰 출발입니다. 정리는 곧 자유입니다. 내가 나를 되찾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정리된 삶 속에서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